안녕하세요. 도노 김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해드린 대로 인테리어 시장 6번째 편으로 여러분들이 시공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시리즈를 끌고 오면서 5편까지 인테리어 시장의 현 주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요소에 흔들리면서 정작 중요한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능력에 대해 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공 능력과 견적을 강조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루트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한번 일단 볼게요. 요즘에는 일단 포털 검색 사이트나 블로그,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찾으시려는 분이 가장 많으실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예전만 하지는 못하지만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발품을 팔아서 오프라인에서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인테리어의 현업으로 있는 제가 이사갈 집을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사 스케줄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 못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린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진짜로 공사를 한다면은 다른 업체한테 맡긴다면은 저희 주위 지인분들한테 맡기겠죠. 주인 실장님들한테. 그러나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도 모르는 처음 경험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라면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일단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완공 날짜에 맞춰서 스케줄부터 짜볼 거예요. 먼저 예산은 32평형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샤시 빼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에서 여유를 잡고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만약 내가 8월 말에 이사를 하겠다면 최소 3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공사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 잡고 남은 3개월 반 안에서 약 10일 정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잡고 20일 정도는 인테리어 업체를 서치하고 3군데 정도 후보군을 정하고 나서 공사를 스타트하기 2달 전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끝낼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시간을 투자해서 만났는데 이 업체가 다른 공사 스케줄 때문에 저 공사를 맡아줄 수 없다면은 저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와 2개월 전에는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사 날짜 전에 15일 정도 여유 기간을 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나서 디자인 스타일까지 정해졌다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시장의 이해 5편까지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한 가지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그 업체의 시공력과 책임감, 그리고 그 견적이 합리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알 수가 없다는 게 요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맛집을 찾으실 때 어디서 무엇을 보고 나서 비교를 하시나요?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실제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한 실사용자의 리뷰를 보시거나 음식점을 찾으실 때 역시 실제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의 리뷰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실 겁니다. 당연히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보다는 실제 경험한 사람의 의견이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럼 먼저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을 볼게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일단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상위에 광고로 노출되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소비자의 리뷰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제 예산으로 원하는 공정을 100% 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블로그 역시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에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블로거가 올린 경우도 거의 모두 원고료를 받고 올리기 때문에 실소비자 리뷰가 아니라는 점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업체에게는 대신 홍보를 해줌으로써 소비자 연결해주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실경험자의 리뷰를 보여줌으로써 시공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줘서 소비자에게는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홍보 대행비나 중개 수수료, AS, 리뷰의 신뢰도 등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실소비자 리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업체를 찾는다면 중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중개 수수료로 인한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이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고 리뷰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튜브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실구매자 리뷰는 없지만 실장님들이 자신 얼굴을 드러내놓고 공공에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테리어에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자신이 유튜브에서만 거창하게 올려놓고 공사를 개판친다면은 그 실소비자였던 분들이 채널에 와서 엄청난 악성 댓글을 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유형별 특징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5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디자인 업체 중 무게중심을 디자인해 두는 업체와 시공해 두는 업체, 그리고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시간 낭비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채널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인테리어 언니 백예진님 같이 폭넓은 마감재 소개가 주를 이루는 채널은 디자인에 집중한 업체, 그리고 폴라비아 전 실장님처럼 시공 디테일을 주로 알려주는 채널은 시공에 집중하는 업체, 하이엔드 디자인과 마감재를 주로 소개하는 아울 디자인 같은 채널이 하이엔드 디자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디테일한 디자인을 정해 놓았고 저의 목표인 가성비 있는 견적과 그리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 폴라비아 전 실장님처럼 각 공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디테일한 지식이 있으시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직영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에 연락을 하고 후보군을 추리겠죠. 이런 업체를 찾으려면 검색창에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과정이라고 검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공사 과정을 보여준 영상 중에서 얼마나 공정 스케줄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공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직영 위주로 하는지 외주 위주로 하는지, 직영 공사를 할 때 작업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는지, 그리고 매일 공정이 진행되고 끝날 때마다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는지, 또한 시공팀 보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자분들과 소통할 때를 유심히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친밀도가 높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 정리는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도 확인하고 시공에 집중한 업체를 찾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각 공정별로 실공사비까지 알려주는 영상이라면은 최고겠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현장 정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인테리어 잘하는 업체들은 현장 관리를 엄청 깔끔하게 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현장 정리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장비나 폐기물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실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에요. 보통 현장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업체들을 보면은 꼭 현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에서 알 수 없는 그 업체의 시공력과 책임감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유튜브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다면은 저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보다는 유튜브를 활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중에 시공 과정을 보면은 거의 답이 나오거든요.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인지 못하는 업체인지, 아니면은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가성비 있는 견적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차를 바꾼다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장고장 없이 오래 잘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통 실사용자들 그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차를 구매할 때.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차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뭐 이 차의 엔진은 어떤 회사의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뭐 차체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핸들은 또 어느 제조사고 막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참 신기한 그런 모습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차를 살 때 리뷰를 보고 사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취향에 맞고 자신에게 맞는 차를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해서 실소비자의 리뷰보다는 아무래도 그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 시공력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또한 중개 플랫폼의 홍보비든지 수수료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견적 상승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TV나 냉장고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공 과정을 보시고 나서 이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은 전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사용자의 리뷰가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담고는 싶은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게 소비자분들이 그걸 봤을 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어떻게 좋은 기회로 제가 제 현장에 대해서 시공 과정도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현장 영상을 많이 담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다 재미가 없다고도 하시는데 재미는 없을 거고요. 그냥 많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프라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변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지인에게 맡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냥 운에 맡기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주위에서도 인테리어를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실소비자의 리뷰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시공력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인과의 관계만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므로 저 역시 무조건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인분 중에서 최근에 인테리어 하신 분에게 직접적인 리뷰를 듣고 소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의 온라인 리뷰보다 아무래도 더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온라인 리뷰보다 더 디테일하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인이 공사한 곳에 직접 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최근 주변에서 인테리어 하신 분이 없다면은, 찾을 수 없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직접적으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좋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에서도 언급했던 방법인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요점은 발품을 팔더라도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업체를 경험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시는데 가까운 곳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매장에 방문해서 카페라면은 커피 한 잔 사 먹고 음식점이라면은 한 끼 먹으면서 사장님께 직접 리뷰를 듣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진짜 상위 1% 안에 디자이너가 속해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카피에 카피한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은 거의 주위 상권에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법 역시 솔직한 리뷰와 인테리어 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방법, 세 번째는 발품을 팔면서 직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디자인 매장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리뷰를 들어보는 것이죠. 일단 저라면 편하게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업체가 세 군데 나온다면 세 군데 다 유튜브를 통해서 업체와 컨택해보고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한 군데 정도밖에 찾을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최근에 인테리어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테리어한 지인이 없어서 이 방법으로도 세 곳의 후보군을 만들 수 없다면 정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발품을 파는 방법으로 후보군을 완성하겠죠. 이 발품을 파는 방법은 저에게는 맞지가 않겠네요. 만약 제가 상업 공간을 인테리어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리모델링 하려는 곳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기껏 발품을 팔았는데 상업 공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곤란하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최후의 수단으로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 곳의 후보군을 만들어서 컨택 후 선택해야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인이나 아니면 방문한 매장의 사장님한테 리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 그때 정말 쓸모가 없는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몇 평인데 얼마가 드셨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인테리어 견적이라는 거는
이 현장과 내가 하려는 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고요. 마감재 선택에도 차이가 크고요. 내구성에 따른 공정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야 될 것은 5가지예요. 첫 번째, 공정 스케줄대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는가? 두 번째, 현장 책임자가 공사기간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상주해 있었는가? 세 번째, 추가 견적 상승은 있지 않았는가? 네 번째, AS 발생 시 대처는 어떠하였는가?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중 현장 정리는 잘 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인 공정 스케줄대로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는가? 라는 이 질문은 물론 의뢰인께서 처음 생각과 달리 추가적인 공사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시공력 중 전체적인 설계 능력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나우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라는 현장은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우시가 날 수도 있지만 공정 스케줄에 변화가 생길 정도로 큰 대나우시라면은 그 업체의 시공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현장 책임자가 공사 기간 중 절반 이상 상주해 있었는가? 이 질문은 그 업체가 공정 과정과 결과를 계속 확인하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현장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추가 견적 상승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일단 계약을 위하여 처음 견적을 싸게 제시해 놓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점점 공사 금액을 올리는 아주 나쁜 영업 방식을 가진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공정에 따른 견적 상승은 당연히 예외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인 AS 발생 시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현장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후보군을 정하는 걸 보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나는 때려 죽여도 밖에 돌아다니기 싫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거야. 그러시면은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는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할 것이 아니고 시공 과정을 보시면서 이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이거를 활용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은 주위 지인분들 중에서 인테리어 하셨을 때 만족하셨던 분,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이 3가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거리로 나가셔야죠. 나가셔가지고 귀찮더라도 발품을 팔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매장에 들어가서 그 매장의 인테리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의 리뷰도 들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3군데 정도 후보군을 추리시면은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이라고 올린 영상들을 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중요한 거를 빼먹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좋은 말씀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고 요점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이고 눈치가 빠르시면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적으로 시공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했던 실소비자를 찾아가지고 이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력과 책임감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공력과 책임감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인테리어 업체를 찾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하신다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면서 맨 땅에 헤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 긴 인테리어 시장의 이해라는 시리즈가 이걸로 끝이 났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제가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조회수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의 그 시공력과 그 다음에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셔야지만 어떤 이런 나쁜 인테리어 업체들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을 소비자는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회수가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저도 반셀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셀프 영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사를 하려는 데가 학교 후배가 하려는 데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촬영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줄 수 있냐, 대신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은 다음 영상은 현장에서 찾아뵙게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현장에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긴 시리즈 영상 만약에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호 김실장이었습니다.